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LS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서 꼭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 제목도 조금 자극적이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ELS 폭탄주의보라고 정했는데 정말로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베르 바르뎀 주연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천지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투자 관련된 영화가 아니라 액션 스릴러 영화, 장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라면 꼭 봐야 된다라고 천지인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영화 이제 헤드카펫을 보시면 모든 행운에는 피의 대가가 뒤따른다는 헤드카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모든 수익에는 피의 대가가 뒤따른다라고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이 영화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수익에는 피의 대가가 뒤따를까요? 그만큼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거고 잘못된 행운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정말 끝도 없이 날아갈 것 같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분위기. 그러나 행운의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피의 대가가 뒤따른 겁니다. 잠깐의 기쁨이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거의 뭐 작살이 나고 있죠. 초토화가 됐습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IT 버블 경험했었고 또 2007년 금융위기 경험했었고 또 최근에 대선 관련주들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과거의 대선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였어요. 정말 각자 도생을 또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요. 모든 수익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나만의 확고한 전략 없이 투자를 했다가는 엄청난 피해의 대가를 맛보게 될 겁니다. 지금 또 안타깝게도 파생 결합 상품, 우리가 흔히 ELS라고 불리는 이 상품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드리려고 좀 자극적인 제목도 썼고 이런 영화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생결합 상품의 지금 판매 현황인데요. 6월 말 발행 잔액이요 1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이니까 이미 지금 몇 월이에요? 12월이니까 더 많이 늘어났겠죠? 발행 잔액이? 이 중에 개인 투자자 비중은 46.7%인데 주로 신탁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과거의 ELS 상품을 변형시킨 겁니다. 꼼수가 대단하죠? 왜?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령대별 투자 금액을 보면요. 50대, 60대, 70대, 80대가 무려 34조 2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47조 중에서요. 그럼 몇 명이 이렇게 투자를 했느냐? 물론 중복, 남의 이름으로 중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투자자 수는 50대, 60대, 70대, 80대를 합하게 되면 무려 45만 명입니다. 저 45만 명의 투자자들이 만약에 지금보다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뭐 떨어지더라도 한 5%, 10% 선까지만 떨어졌다가 반등해서 다시 긍정적인 시장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깡통 찰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파생결합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저 중에는 아주 여유로운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천지인 개인적으로 저 중에 50% 정도는 최소 45만 명에 20만 명 이상은 여유가 많아서 저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은퇴 이후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원금이 다 날아가 버리면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소리예요. 판매 형태별 투자 금액을 한번 보면요. 자, 증권사, 펀드 이런 거 별로 크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냐? 은행권입니다. 신탁 상품, ELT라고 하는 신탁 상품으로 지금 75% 수준을 여기서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70대 이상 고령자 투자 수만 해도 신탁이 5만 3천 명 수준입니다. 70대 이상 고령자예요. 과연 이분들이 저 상품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ELS라는 건 들어봤는데 ELF, ELT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 ELS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ELS인데 이것을 연계한 펀드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신탁을 통해서 투자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다 파생결합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말만 ELF, ELT라고 바뀌었을 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을까요? 별로 그렇게 숙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원금 까먹을 일 없고요. 5%대 수익도 나와요. 지금 이자 2% 받기도 힘든데. 그러면 이런 파생결합 상품을 최근에 발행했던 내용을 한번 보죠. 이제 은행권에서 판매를 한 겁니다. 발행이 아니라. 발행회사들은 NH투자라든지 신한투자, 한국투자, KB 이런 데서 발행을 한 거고요. 판매는 이제 은행권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기초자산이 뭐냐? 홍콩 H지수입니다. 유로스탁 50, 니케이 225. 다 증시죠? 주가지수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가지수가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모두 최초 기준지수는 이 상품의 최초 기준지수는 12월 27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올 날이죠. 95% 4개월 때, 8개월 때 95%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 저 지수에 5% 이상 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16개월에는 85%, 1개월부터는 80%, 20% 이상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지금 9차례에 걸쳐서 상환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저 기준에 안 맞으면 상환 지급 받을 거 없죠. 다 마이너스니까 받을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원금 손실률이 마이너스 35%에서 100%, 원금 다 까먹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적게 까먹으면 마이너스 35%, 많이 까먹으면 마이너스 100%, 깡통도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과연 저걸 얼마나 인식할 수 있겠냐 이거요. 겠어? 그럴 일이 있었죠. 2007년도에 저 ELS의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하물며 이건 에피소드예요. 좋지 않은 에피소드입니다. 모 증권사에서는요. 갖다 놓기도 했어요. 증권사에. 그리고 기물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저 당시에. 불과 10년 전 얘기예요. 저런 위험 상품이 으로 멋있게 포장이 돼서 또다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저 100조 원 단위의 그런 그 상품들이 주로 해외 지수에 많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콩 H지수입니다. 자, 3년 만기가 많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2018년이니까 16년, 17년에 발행된 것은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H지수만 봤을 땐 그래요. 그죠? 그러나 올해 발행됐던 거 또는 2015년에 발행됐던 거 이런 물량들이 녹인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제일 문제인 거죠? 작년 말에서 올해 발행됐던 녹인 구간에 들어가면 모릅니다. 자, 니케이 보세요. 자, 작년에 발행됐고 재작년에 발행된 것들은 그래도 저가에 발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올해 발행된 거하고 작년 말에 발행된 거, 이 고점대 발행된 것들이요. 바로 이 지점이요.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다 녹인 물량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유로스타 50 보세요. 다 이 박스권 상단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이거 박스권 깨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녹인 물량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6월 달까지 발행된 100조 원대 저 파생 상품은 90% 이상이 원금 비보장형입니다. 원금이 다 손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금 보장형은 1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또다시 접하게 되니까 걱정이 돼요. 만약에 무역전쟁 이슈가 잘 해결이 되고, 그렇죠? 글로벌 경기의 정점에서 연준의 노력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연준이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연착륙을 만들어낸다면 다행스럽게도 큰 위기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무척 낮아 보여요. 결국 경기 정점이 연착륙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무역전쟁 이슈도 개선되는 것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그런 시장. 그런데 충격이 급속도로 갑자기 커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런 물량들이 한꺼번에 녹인 물량으로 쏟아져 내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투자되어 있는 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의 금액, 아까도 보셨지만 무려 45만 명입니다. 40대, 30대는 돈 까먹어도 일었을 수 있어요. 본인이 또 노력하고 건강하다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50대 이상은 타격받으면 쉽지 않아요. 특히 아주 큰 자산가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의 여윳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전세자금 받아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랴부랴 금감원에서 이 내용을 공표하면서 주의를 요망한 거예요. 파생결합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된다. 보세요. 상품 판매직이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얘기했듯이 90% 이상이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또 파생결합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에요. 투자 원금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도 환매하면은 원금 손실 위험 있고, 조기 상환도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만 조기 상환 되는 거예요. 조건 하나라도 빠그라지면 상환 안 됩니다. 못 하는 거예요. 환매해야 되는 거지. 혹시라도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곱씹고 내가 점검해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리스크 감수할래. 그러면 해도 되는 겁니다. 그까짓 거 뭐 1억 있어나 마나 뭐 10억을 투자해도 10억 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면 그만이에요. 원금 다 날리더라도.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이거 날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내게 이미지가 타격이 크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영화 꼭 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행운, 우리는 수익이라 그랬죠. 모든 수익에는 피해 대가가 뒤따르는 겁니다.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수익이, 그 행운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생결합 상품이 계속해서 확대된다. 그리고 금감원에서조차도 이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자료는 6월 달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또 발행이 됐겠습니까? 예, 판단을 하시고,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50대 이상의 투자자라면 본인이 지금 이런 파생 상품에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